자, 오늘은 MVC 계층 중에 컨트롤러 우리 실습했고요. 서비스 만들어 봤는데 아직 DB에는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오단을 만들 거고, 다오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통 요 다오라는 레이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컨트롤러 서비스 다오라고 부르는 것들은 보통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해요. 가장 전통적인 거고, 앞에 컨트롤러 있고 서비스 있고 DB 접속해준 다오가 있는데, 이 다오단에 할 수 있는 기술이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돼요. 우리는 지금 예전에 아마 아이바티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프레임워크예요. DB 연결을 쉽게 도와주는 아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없어지고 마이바티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와 아이바티스는 동일한 개념이고, 저희가 지금 운영에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쿼리 서비스가 이것과 유사해요. DB 연결을 도와주고 쿼리문을 XML로 아이디를 지정해서 작성해주면 읽어와서 파라미터 바인딩 해주고 실행해주는 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제 DB 프레임워크인데, 마이바티스라는 것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고요. 여전히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JPA 방식이에요. JPA 방식은 하이버네이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쿼리를 직접 짜지 않아요. 쿼리를 직접 짜지 않고 자바에다가 테이블 개념이 되는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만약에 유저라고 이제 지금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유저라는 엔티티 클래스를 만들고 멤버 변수로 3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이었나요? 네. 그렇게 정의하고, 나머지는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find all 하면 전체 다 갖고 오는 거고요. find by id 그러면 id 웨어들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인서트 할 때는 그냥 DTO 같은 엔티티 객체를 던지면 돼요. 그냥 업데이트도 거기다가 한번 불러와서 데이터 하나 딱 바꿔주고 던지면 변경점을 바로 인식해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솔루션 만들 때 좋아요. 우리가 고객사가 오라클인지 마이에스큐엘인지 포스트그레인지 몽고디비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JPA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는 서비스단에서는 뭐 데이터 저장할게요, 세이브 날리고, 뭐 갖고 올게요, 셀렉트 날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다오단에서는 JPA 방식으로 DB를 자기가 알아서 쿼리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못 바꾸죠, 정황상. 그런 환경이 되고 저희의 구성원이 쿼리에 되게 능숙해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JPA 방식으로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그때 조직원들의 어떤 러닝 커브 상태나 우리가 뭘 더 잘하지, AP에 비중을 많이 둘 거야, 쿼리 서비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마이바티스를 선택을 했고요. JPA 방식으로 샘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마이바티스를 잘 안 써서 다오단은 마이바티스로 검색을 해야 나와요. 일반적으로 스프링 MVC를 검색하시면 거의 JPA 방식으로 다오단 처리하는 예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마이바티스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MySQL을 썼으니까 MySQL에 대한 드라이버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 두 개를 받는 부분입니다. 받아보시죠. 이걸 어디다 선언해야 될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지금 그대로 따라 치실 거예요? 길죠?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nvn repository.com 항상 이용해 보세요. 오픈 소스 찾을 때는 GitHub, 이미지 찾을 때는 도커 허브, 그러면 라이브러리 찾을 때는 메이븐 레파지토리, nvn repository.com입니다. 여기서 마이바티스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바로 하나가 나오지 않고 한두 개 나올 건데, 스프링이 붙어있는 마이바티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그룹이 시작하고 중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바티스라는 회사에서, 그죠? 스프링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많이 쓰니까 부트 스타터 형태로 제조사에서 만들어줬어요,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찾으셔서 스프링 부트가 스타터라고 붙어있는 이 녀석을 찾아주시면 돼요. 붙었다. 자, 이렇게 마이바티스를 검색하시면 오리지널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도 있고 스프링이라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이바티스 스프링 부트 스타터. 스타터 보면 뭐다? 묶어져 있는 명세다. 들어와 보시면 최고
버전이 높은 게 3.0.3이고요. 요게 23년 11월 24일 날 들어왔고 취약점 없죠. 그러면 3.0.3 클릭 들어가서 우리는 그레이드의 숏 버전, 그레이드 뭐 롱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기니까 숏을 많이 써요. 문법의 차이예요, 그냥. 숏은 요 콜론, 콜론으로 구분하고요. 롱은 컴마. 똑같아요.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난 메이븐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근데 보세요, 벌써 길죠, XML이라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가니까 한 줄로 그냥 끝나죠. 그래서 그레이드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레이드의 성능도 좋긴 하지만 길어지잖아요, 뭐 XML은. 여닫는 태그들도 있고. 이게 그룹이라는 문법입니다. 난 코틀린 문법으로 가겠으면 이렇게. 차이는 괄호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써있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 라이브러리 관리해주는 디펜던시를 의존해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폐쇄망에서 자료가 필요해 그러면 이 자료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스타터기 때문에 안에 까보면 뭐 선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 라이브러리는 다 쫓아가 봐야 됩니다. 이 녀석들에 대한 디펜던시는 얘네들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 한 줄만 선언해주면 이 명세를 찾아서 알아서 받아갖고 옵니다. 그게 그레들이나 메이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하고 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료 하나 갖고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명세를 적어주시는데 어디다 적어주신다? 빌드.그레드. 저는 이제부터는 뭐 교재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적당히 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주석 다시면서 이 디펜던시스 앞에다가만 써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거 스프링 마크잖아요. 편해지죠? 우리 그 첫날 start.spring.io에서 했던 그게 이거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GUI를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의존성 막 검색해가지고 롬봉 넣고 웹 넣고 그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부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건 내가. 그래서 다 받아지셨죠? 이제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래도 눌러서 새로 고침하시면 쫙 당겨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내셨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속성 밑에 히카리라고 하는 커넥션 풀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히카리는 스프링의 기본적인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고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라는 와스를 설치해 놓고 우리 지금 DB 어떻게 갖고 와서 쓰는지 기억하세요? 운영 환경에서 직접 연결하나요? 실행할 때? DB에 딱 연결해요? 아니에요. 제우스가 미리 우리가 50개 커넥션 풀 50개 그러면은 A라는 서비스에 50개 커넥션을 연결해놔요. 그게 풀, 그죠? 우리는 get해서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DB 커넥션 풀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너무 이해가 되죠. 크리에이트하고 디스커넥트하고 커넥팅하는 게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럼 느려지잖아요, 서비스가. 그래서 미리 그 과정을 해놓고 초기화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 풀을 관리해주는 객체가 히카리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 이걸 많이 씁니다. 스프링을 그 의존성을 주입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히카리라고 하는 DB 커넥션 풀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기억나실 거고. 여기다가도 우리가 야물, 어플리케이션.야물에 나 뭐 미는 5개, 맥스는 10개 이렇게 놓으면 5개까지 만들어 놓고 최대 10개까지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DB 커넥션 풀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 내부 외부 API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배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 딱 실행했다가 죽는 애들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실행하면서 커넥션 풀 맺어서 쓰고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제 다오에 대한 DB 환경 접속을 잡아줄 건데, 자, 우리가 라이브러리 정의했고요. 라이브러리 불러온 상태예요. 그리고 DB 설정하려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기억해 보시면 막 XML에다가 DB 설정 이런 것들 값 다 주입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야물에 예약어만 잡아주시면 돼요. 스프링 밑에 데이터 소스로 시작되는 거 요거 4줄을 잡아주시고 마이베티스는 여기 4줄 요것만 딱 잡아주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제공해드렸던 어플리케이션 아무리 있죠? 맞나요? 있으면 그대로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때 노션 쪽에다 올려드렸던 어플리케이션.야물에 이미 있을 겁니다. 어디 갔니? SRC의 메인의 리소시스 밑에 이 녀석을 보면 마이바티스 설정 여기 있고요. 그리고 좀 그 사이에 늘었는데 스프링 설정, 스프링 밑에 데이터 소스. 그래서 자꾸 터치가 돼. 여기서 스프링 밑에 뭐뭐 들어가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눌러보시면 여러분은 안 돼요. 저만 돼요. 데이터 소스 하시면 이런 옵션들을 쓸 수 있다가 얼티밋에서 나옵니다. 되게 많죠? 여기 지금 DBCP라고 나오죠. 이게 기존에 톰캣에서 쓰던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예요. 이게 히카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카리라고 하는 패키지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DB 커넥션 풀을 관리하는 친구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 가장 기본 오라클 뭐라고 돼 있나요? UCP 이런 것도 제공해 주네요. 톰캣에도 그 커넥션 풀을 맺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소스 밑에 이제 URL, 유저, 패스워드, 드라이버 클래스 여기까지. 또 뭐가 있지? 라고 볼까요? 똑같네.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히카리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교환에 안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5개 커넥션을 맺고요. 최대 10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커넥션 맺을 때 초기 쿼리는 이렇게. 이건 안 써주셔도 돼요. 요 두 줄만 써주셔도 됩니다. 요까지 선언하실 분들은 선언하세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디폴트 값이 있긴 있을 거예요. 요 미니멈이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눌러서 다 들어가 보면은 소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5개인가 3개인가 뭐 미니멈이 디폴트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커넥션 풀이 만들어질 건데 임의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트래픽이 앞에서 발생하잖아요, 웹은. 그래서 동접이 만약에 100개 IP가 막 들어와요, 최대. 그러면 DB 커넥션 풀은 몇 개여야 될까요? 뭐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래픽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정적인 리소스만 가져가는 트래픽인지 와스까지 태워서 DB까지 가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 자원의 기본적인 세팅 값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딱 왔는데 설치했는데 몇 조에 돼 그러면 되게 몇 조에 되지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DB 자체가 갖고 있는 캐파시티가 있을 거예요. 최대 커넥션 세션은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제약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분을 두면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그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100개 정도면 충분할까? 이것들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이 있으면 기존에 분석된 데이터를 필두로 해서 이런 세팅을 하고 AP를 지금 우리 실습이니까 하나만 띄우잖아요. 실제로 하나만 띄우나요? 10개 띄울 거면 각 세팅 값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총 100개를 구성하겠어 그러면 10씩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야 총 100개를 쓰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고민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세팅 끝났어요. 나중에 우리가 오라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소스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요만 바꿔주면 돼요. 드라이버 명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랑. 이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프로퍼티처럼. 그리고 당연히 뭐 이게 드라이버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오를 짤 건데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컨트롤러에서는 서비스를 호출하고요. 서비스에서는 다오를 호출할 거예요. 즉 컨트롤러에서 다오를 직접 호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의 위배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게 개발 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서비스에
다오를 호출할 get users와 create user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선언해 보시죠. 서비스의 인스턴스 파일입니다. 인스턴스 파일에 가셔서 명세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호출하겠다. 이름만 봐도 벌써 알 수 있겠죠? get users는 뭐겠습니까? 전체 유저 목록을 다 들고 오는 겁니다.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그것을 유저 DTO라는 DTO 객체를 만들어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릇을 만들고 리스트 형태로 담아오겠어. 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얘만 봐도 이거 뒤에 뭐 DB가 오라클인지 마이스큐엘인지는 궁금하지 않고 파일인지 궁금하지 않고 나는 전체 목록을 갖고 오려면 얘를 바라봐야겠네. 이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단에 있는 create user라는 명세는 유저 DTO라는 객체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 안에 ID, 패스워드, 네임이 있겠죠. 세팅해서 넘겨주고 돌려받는 것도 그냥 내가 지금 생성했던 그 객체 그거 잘 크리에이트 됐어 라는 뜻으로 돌려받는 거를 설계한 겁니다. 사실 뭐 크리에이트는 보통 뭐 보이드로 많이 선언해요. 그냥 만들고 끝내. 그런 의미로 많이 하고 제가 셀렉트랑 인서트 두 가지 예시만 교환에 담았어요. 업데이트랑 딜리트는 숙제겠죠. 해보시면 돼요. 우리 뭐 다 프로들이니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거 되신 분들은 교환 따라서 임플리먼트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인터페이스 선언했고 구현체 파일, 임플리먼트 파일을 넘어가 보시면 아마 에러가 뜰 겁니다. 인터페이스에는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했는데 구현 안 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에러 메시지로부터 자동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기본 왁구가 딱 생겨요. 이렇게. 아이디를 그렇게 좀 활용해 보셔도 되거든요. 굳이 이거 다 일일이 치지 마시고요. 에러 나는 데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동으로 빵 기본적으로 생기고 중간 안에만 짜주시면 돼요. DAO를 해봤는데 이 DAO를 먼저 작성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제가 교환의 순서를 이렇게 마련한 거긴 한데 방법에 뭐 정답은 없어요. 에러는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세만 먼저 다 만들어요. 인터페이스만. 그래 놓고 앞에 인터페이스가 다오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서비스를 찾는다 그러면 에러가 안 나요. 네. 디스클로저 DAO를 선언하는 부분도 지금 여기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캡처도 아직 없고 그게 먼저 들어가야.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다 해놓고 캡처하는 거라 지금 순서가 좀 거꾸로가 됐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만 먼저 만드시라는 거예요. 다오라는 인터페이스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구현체에 들어가면 결국 다 인터페이스를 보기 때문에 구현체가 없어도 에러가 나지 않아요. 작성하실 때. 그러니까 실제 코딩 시에도 뭐 만들어야 되지 하면 서비스 우리 APP나 비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우리도 지금 인터페이스 방식 쓰잖아요. 이것만 먼저 설계하세요. 그 주석에다가 뭐 할지를 막 투두리스트를 막 작성하세요. 한글로.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해 나가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팔로우가 나오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가운데는 얘네들이 다 빨간색으로 뜰 겁니다. 무시하시고 일단 작성하세요. 여기 막 제가 로고 찍고 이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실습 간에는. 일단은 한 번에 설명할 테니까 그 밑에 유저 DTO랑 이런 것도 쭉 이어서 만드세요. 일단은 코딩을 쫙 하고 그 상황에서 뭔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쿼리 짜는 거 전까지만 하세요. 쿼리 짜는 거 전까지만. 서비스 만드시고 DTO 객체 만드시고 아니다. 이렇게 하시죠. 서비스까지만 일단 코딩하세요. 이거 중간에 좀 설명드려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까지만 우선 하고 에러 나는 채로 두세요. 이거 다 에러 잡아가면서 마무리할 거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는데 전조를 해보니까 에러를 잡아가면서 하세요 그랬더니 당황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실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DTO 패키지에 유저 DTO라는 클래스를 만드시고 상단에 데이터 롬버그로 주입해 주시는 거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갑자기 이거 사실 다오랑은 상관없어요. 다오랑 상관없는데 여기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고 오늘 말씀드리는 밸리데이션 쪽은 컨트롤러랑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도 취약점 점검하면 앞에 있는 프론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막았어요. 막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식 검색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는 스크립트를 넣었는데 뒷단 서버단은 안 고친 거예요. 그러면은 취약하겠죠? 그래서 맨날 취약점 점검하는 팀들이 뭐 하는 거냐면 백엔드 호출하는 거예요. 스크립트는 누구든지 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백엔드에다가 5년짜리 콜을 날리는 거예요. 화면에서는 3년 제약 잘 먹었는데요. 뒤로 내가 직접 호출해 보니까 뒤에 안 막혔네요. 땅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M은 프론트에서 유효성 검사 해주고요. 백엔드에서 해주고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요즘엔 그게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따로 개발해요. 스펙은 동일한 걸 가지고. 자, 이거는 3년의 제약기간이 있습니다는 명세를 보고 각각 두 팀이 각각 개발해요. 그러니까 프론트도 막히고 백엔드도 막혀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처럼 이제 풀스택 위주로 개발하게 되면 귀찮아서 안 해요, 사실. 앞에 화면단만 합니다. 그게 문제인데 둘 중에 하려면 차라리 백엔드를 하세요. 네. 앞에서 아무리 뚫려도 뒤에 넘어오면은 그 콜이 안 넘겨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액션단에서 지금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액션단에서 if start dd가 end dd 빼가지고 3년이 넘냐 이렇게 검사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if 이게 들어와냐 안 들어오냐, 널이냐 난 널이냐 이런 거. 여러 가지 검사하고 사이즈 체크. 날짜면 8자리가 맞냐 뭐 이런 거 체크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쓰겠죠. 전 세계 사람들도.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어노테이션으로 쓸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소스로는 새로 만든 요 DTO 안에 있는 유저 DTO 이쪽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 아직 코딩 안 됐겠지만 예제와 같이 이렇게 크게 보일게요. 네. 보이죠?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 줄 한 줄 한 줄 세 줄만 들어가 있을 건데 요 위에다가 먼저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웨거 있죠? 스웨거에 들어갈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밸리데이션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명세를 써주시면 나중에 스웨거에 가보시면 요 변수 하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스키마라고 시작하는 어노테이션은 살짝 올려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스웨거죠? 그래서 어디서 온 놈인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스웨거네. 여기까지 다 스웨거입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 사이즈로 대표될 것 같은데 사이즈 뭐 같아요? 그죠? 길이 체크. 미니 49, 맥스가 20이야. 그러면 4에서 20짜리밖에 못 가죠. 그러면 3자리 넣었어. 그러면은 요 메시지가 표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if문으로 컨트롤러에서 잡았다 해서 짜고 있죠. 막 엄청 소스가 길어지죠. 아무리 뭐 메서드로 뺀다 그래도 좀 덕지덕지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객체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명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거에서도 이 민맥스가 표현이 돼요. 이건 4자리에서 20자리 넣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표현해줄 메시지까지도 이미 다 스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셔서 얘가 그쵸? 사이즈라는 게 있고 이거를 똑같은 표현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min이라는 게 있고요. min. 값은 value 4 그리고 메시지 뭐뭐뭐 그죠? 그럼 반대로 맥스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저렇게 좀 깔끔하게 제작할 때는 얘만 써도 되는 거죠. 20 메시지 뭐뭐 이렇게 잡은 거랑 민맥스로 잡은 거랑 사이즈랑 동일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를 뿌려줘야 되는데 4에서 20자율을 뿌려주려면 민에다 하기도 뭐하고 맥스에다 하기도 뭐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더 좋은 선택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근데 상단만 제약하거나 하단만 제약할 때는 민이나 맥스가 훨씬 낫고요.
또 많이 쓰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 이메일 같은 거. 이메일 얘도 있네요. 이것만 쓰면 돼요. 얘는. 당연히 메시지는 다 갖고 있어요. 이메일 스펙이 아닙니다. 표현법이 아닙니다. 골뱅이가 있느냐, 앞뒤로 값이 있느냐 이걸 다 체크해 주는 거죠. 그죠? 아까 말한 기간 같은 건 기간 같은 것들은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검색 조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커스텀하게 밸리데이션 객체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페리오드 체크 이렇게 하는 거죠. 페리오드 체크 없어요 이런 거. 자바로 하나 만들고 저걸 어노테이션으로 선언해서 쓰는 거죠. 이게 공통의 해줄 역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내부 API에 보시면 커스텀 밸리데이션 객체가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객체가. 김정훈 책임이 그때 그거 아마 뭐 때문에 만들었다. 사이즈 체크였던 것 같아요. 그 기간 체크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게 기존에 없는 것들은 그렇게 구현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좀 깔끔하겠죠. 그러니까 다만 한 번 쓸 거는 만들 필요가 별로 없고 그냥 차라리 컨트롤러에다가 if문 잡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 모아가지고 어노테이션을 만들어주고 개발 가이드라인 같은 데 딱 선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잡고 들어가 보세요. 이 클래스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보이십니까? 데시멀 맥스, 디지트, 숫자형이냐, 이메일이냐, 그 다음에 음수냐, 네거티브. 네거티브인데 0을 또 포함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있고, 포지티브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찾아보면 라이브러리로 오픈소스로 저 라이브러리만 또 만들어 놓은 분이 있겠죠. 그런 걸 찾아서 임포트해서 써도 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도 되고 이거 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사이즈라는 데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선언해서 쓰는 거예요. 요거 따다가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AI 던져보시거나 하면 되게 많아요. 밸리데이터, 커스텀 밸리데이터 이렇게 쳐보시면 직접 짜실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안에서 뭔가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제가 요게는 예제에는 안 담았는데 요거는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따로 뭐 솔루션 만드는 게 있는데 회사 거 거기에 예를 들면 여기도 DTO를 이렇게 선언해서 쓰는데 여기 좀 실예입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소스예요. 이런 식으로 난널도 좀 많이 썼고 필수 체크 난널 많이 썼고 바디 쪽에 많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아요. 패턴이라고 하는 게 정규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날짜 타입 8자리를 체크하는 거를 숫자만 4자리, 숫자만 2자리, 숫자만 2자리잖아요. 이 정규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스트링 포맷은 이걸로 많이 해결이 돼요. 정규식을 근데 짜기가 우리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챗GPT에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숫자 8자리로 제약하는 정규식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아마 이력이 있을 건데 오케이. 제가 지금 했던 질문이 요거예요. 스프링 밸리데이션 중 날짜 타입이 YYMMDD 어떻게 검사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패턴 어노테이션을 쓰세요. 나오죠? 저는 참고로 이미 기본적으로 자바 개발자가 세팅돼 있어요. 이 챗GPT 쓸 때 저는 프로필에. 그래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건데 아무런 프로필 없이도 이렇게 시작하면 얘가 스프링이 자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답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따다 쓰시면 돼요.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검사해야지만 신경 쓰시고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세요. 저런 것들은 컴퓨터가 훨씬 잘해요. 내가 짜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 소스들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노테이션으로 쓰는 거예요. 아까 그 난널 있던데 네. 걔는 커스텀으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기본 제공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난널이 반드시 많이 쓰이잖아요. 난널이 반드시 많이 쓰이는데 난 MT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건 아니고 not blank, not empty, 난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밸리데이션 쓸 건데 여기에 값이 안 들어와도 돼 아예.
이런 거는 낫너를 걸어버리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안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왔을 경우에 뭐가 있어야 돼. 그게 not blank예요. 이 둘을 다 허용하는 게 not empty입니다.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값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나도 MP가 not empty는 이거 and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요에 맞게 쓰면 돼요. 잠깐만. 나도 MP는 무조건 있어야 돼. 난너는 뭐예요? not null은 널만 아니면 돼. 빈 근데 뭐 예를 들어 더블 커테이션 2개 이런 거 그런 거가 들어온다는 거죠. not null은. null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not blank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널로 들어오면 또 이제 스킵이 돼요. 그래서 널도 안 되고 값이 비어서도 안 돼가 not empty예요. 요걸 많이 쓰겠죠. not empty를. 그래서 뭔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무조건 뭐 한자라도 넣어야 돼요. 그러면 not empty예요. 그러면 값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바인딩 될 때 그런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걸 나중에 실습하실 건데 컨트롤러에 넣는다고 했죠. 컨트롤러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지만 지금 그렇죠. 여기 크리에이트 유저 할 때 유저 DTO에 앞에 밸리드 보이세요? 동그라미 요거 이걸 붙여주시면 그 밸리드가 동작해요. 이걸 빼면 안 동작해요. 이네이블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DTO에 아무리 우리가 선언해 놨어도 저게 동작하는 발동 트리거는 이렇게 따로 선언해 주셔야 돼요. 나 쓸 거야 밸리데이션은. 저것만 탁 빼면은 안 먹어요 아무것도.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여기 요 절에 의해서 이 밑에 여기가 첫 줄이죠 지금. 이 로고 찍는 게 첫 줄이 컨트롤러의 첫 줄인데 첫 줄을 만나기도 전에 여기서 바인딩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줄을 맞이하지 못해요. 에러가 나면. 그래서 좀 전에 그런 것처럼 정의를 다 해두고 그 익셉션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스프링에 있는 바인드 익셉션이 나요. 정확한 이름이 더 길긴 한데 그 익셉션 처리를 딱 해주면 공통의 함수로 리스폰스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습엔 뺐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제품 제가 들어간 데니까 해놨거든요. 컴피그의 익셉션에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 이런 데다가 예시만 보세요. 그냥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잡아서 이런 거 익셉션 일리걸 파라미터 익셉션을 잡아서 로그 찍고 그 에러 메시지를 던져주겠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메소드 아규먼트 나 밸리드 익셉션 요게 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우리 그렇게 선언하면은 요 에러가 나면 이렇게 리스폰스 에러 객체로 만들어서 셋 해가지고 리턴해주고 그럼 제이슨으로 리턴을 받는 거예요. 사용자. 아까 우리 적어놨던 그 메시지 메시지가 딱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언제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도 DTO로 선언해놨죠. 뿅 가보면 이것도 이렇게 두 줄 에러 메시지 받고 언제 시간 난지 그 시스테이트 바로 찍어서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무슨 메시지 에러가 났어요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제이슨으로. 그러면 이거를 프론트 단에서는 내가 저기에 걸리면 요 객체로 응답이 400이 일단 떨어지고요. 배드 리퀘스트니까 응답 코드가 200이 아니에요. 400이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받게 돼 있어가 명세가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론트는 그 호출했는데 400이 떨어지면 저걸 읽어가지고 적절하게 뭐 얼럿을 띄워주거나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 실예는 내부 API나 외부 API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컴피그 패키지 밑에 저거 다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짠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챗GPT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해 보시면 돼요. 이거 벌써 머리가 아팠는데 두 가지가 있네? 꼬르기만 하면 되죠.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이런 거 AI에 맡기세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치냐면 결국 이거 다웃단을 마지막에 짜보시면 쿼리 상에서 저 DTO 안에서 특정 컬럼만 딱 선택했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문을 짤 때 내가 이 콜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들을 셋절에다가 이렇게 선언해주고 저 ID, 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딱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쿼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DTO를 그냥 넘기는 거고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JPA 방식은 그걸 자동으로 인지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바뀌면 바뀌었네? 이건 업데이트네?
실행 그러면 그냥 업데이트가 돼요. 그거 하나만 딱. 키가 바뀌었는지는 그냥 네, 사람이 판단하면 돼요. 네, 네.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제 그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딥에서 한번 갖고 와서 얘랑 디프 해가지고 뭐 쿼리를 나가도 되는데 굳이 그건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업데이트해서 얘네들 있는 항목들을 다 그대로 다시 세트해 주셔도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뭐 이걸 변경을 감지해서 하나만 넣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정보 수정 같은 화면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DTO를 들고 다니면서 크리에이트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딜리트는 뭐 아이디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요 밸리데이션 부분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다. 이거 되게 많이 쓰인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컨트롤러 앞단에 밸리드를 선언해 주셔야 이네이블이 된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다 했는데 동작 안 하면 막 왜 안 되지 그래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다오의 인터페이스와 요 지금 밸리데이션 여기까지 해서 코딩을 이어나가시죠. 다오의 구현체까지 다 하시고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쿼리 파일 작성 전까지만 가세요. 쿼리는 제가 참고로 올려놨어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넣으시면 돼요. 어저께 그 톡방하고요. 그 노션에도 올려놨거든요. 쿼리.xml이었나? user.xml로 파일을 올려놨으니 요거는 실제로 오늘 실습하실 때도 그대로 올려서 쓰실 거니까 다 치기가 좀 길어가지고 이거 위치 쿼리를 찾는 위치 좋은 질문입니다. 어디 있냐면요 어플리케이션.yaml에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쳤어요. 마이바티스 설정 거기 가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바티스 설정 넣으실 때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클래스 패스 하면 어디냐면은 클래스 패스 하면은 여기에요. src 밑에 여기 두 개가 다 클래스 패스예요. 여기 두 개. 거기에 쿼리스라는 폴더 밑에 와일드카드 두 개는 전체 서브 디렉토리를 다 보겠다. 그 다음에 모든 것 .xml. 그럼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네. XML 위치를 그렇죠. 정해주는 그러면 여기가 클래스 패스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쿼리스라는 폴더를 찾았고 디스클로저라는 서브 폴더가 있지만 해당이 되죠? 얘는 컴파일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소스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리소스 밑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이제 할 그 화면단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고 스태틱도 그렇고 여기 쿼리라는 걸 오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위치 바꾸고 싶다? 이거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아무도 질문을 안 했고 저도 설명 안 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재밌는 게 마이바티스의 컨피규레이션 밑에 map underscore to camel case true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름에서 좀 느껴지죠?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컬럼명은 스네이크 방식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언더스코어 방식. 뭐뭐뭐 언더바 뭐뭐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나 봐요. 그렇게 쓰고 자바 소스는 근대에 와서는 많이 그 카멜 케이스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야 바인딩이 되잖아요. 그거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쿼리는 이름을 보세요. 언더스코어 to 카멜 케이스죠. 언더스코어로 된 쿼리문에 있는 변수명을 바인딩 할 때는 카멜 케이스로 바꿔줄게 그 옵션이에요. 그걸 마이바티스에서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 예제에서 그게 있어요? 그럼요. 자, 유저 DTO에 이거 한 줄짜리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저 네임이라고 쳐요. 컬럼을 유저 언더바 네임인 거지. 근데 이거를 원래 바인딩 시켜주려면 기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별도의 지시자를 써줘야 돼요. 그 바인딩 할 때 얘는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으로 얘는 컬럼이 이 이름이야 원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그거 하면 또 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쿼리문의 쿼리는 컬럼을 그대로 써야 하니 안 그러면 얼리어스를 주거나 쿼리 거기는 스네이크로 쓰고 여기서는 우리가 카멜 케이스로 받겠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도 만약에 언더스코어를 쓰는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개발 표준이 그런 경우에 저걸 펄스로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랑 나중에 그 DTO 객체랑 쿼리에서 나온 결과랑 바인딩하는 과정에서 그게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여서 이런 옵션이 생긴 겁니다. 그거는 도커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래요. 요거 우리가 그 도커 깔 때 이미 그 이쪽 드라이브가 생겨요. 엔진, 도커 엔진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이제 에러가 막 날 거예요. 그 에러를 잡아보시는데 제가 여기다가 누락시킨 게 있어요. 뭘 누락시켰냐면 컨트롤러가 없어요. 우리 서비스랑 다오는 지금 겟 유저스랑 크리에이트 유저를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컨트롤러가 장표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여기다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니 컨트롤러는 책이 없습니다. 컨트롤러가 크리에이트 유저, 겟 유저 이렇게 두 개. 없었다고?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노출하려면 이건 이미 바인딩이 돼 있어요. 위에 지난주 실수 때문에. 근데 서비스에서 다오를 노출할 때 서비스 상단에 다오의 객체를 주입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락하는 경우.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요거 저거 없어가지고 계속 빨개 해서. 이거를 또 선언하셨는데 계속 빨개. 왜 그럴까요?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안 해서 파이널 객체인데 그 초기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자꾸 빨간 줄 뜨는 거니까 얘까지 넣어주셔야 자동 주입이 된다. 그래서 컨트롤러 소스만 여기 보고 하시면 되고요. 별건 없어요. 겟 유저스는 특히 별거 없고. 자, 이제 해석이 되죠. get 방식으로 API의 v1에 유저스라는 콜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호출해서 그걸 리턴해 줬는데 여기 리턴 객체가 리스트 형태의 유저 다오 담은 거. 그거를 제이슨으로 만들겠죠, 알아서. 그리고 유저스를 쫓아가 보니 DB로부터 find all users라는 걸 호출해서 쿼리 아이디 찾아서 쿼리 돌아가고 결과를 리턴 받아서 돌려주게 돼 있고. 간단하죠. 그래서 코딩이 다 완료되시면 한 번에 플로우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코딩에 집중하시고. 다 하셔서 할 게 없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이거 제가 일부러 예시 때문에 짜놓은 거예요. 전통 방식의 유효성 검사는 아까 밸리데이션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검사했다는 거죠. if만 짜서 뭐 랭스가 10 이하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막 익셉션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이게 막 주저리 막 다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컨트롤러 소스가 되게 지저분해지는. 근데 하다 보면은 뭐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일보다 이렇게 직접 짜시는 일이 일단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짜지 마시고 차라리 이걸 메소드로 빼버리세요. 프라이빗으로. 밸리데이트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깔끔하게 한 줄로 빼가지고 분리해버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읽히게. 소스가 너무 길면 안 읽히니까. 캡처된 거고 다른 건 스탑워치가. 네. 이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써보세요. 스탑워치. 저는 시간 계산할 때 막 롱 타입으로 시스템 밀리세컨 갖고 와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길게 안 썼는데 네. 결과가 나왔더라고. 스프링 유틸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탑워치 객체 만들고 스타트, 스탑. 우리 그거 이거 스탑워치입니다. 스탑워치. 스타트, 스탑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그 구간 측정이 다 돼요. 그래서 get total time 세컨드로 갖고 오면 초를 갖고 오고 밀리세컨 갖고 오면 나노 세컨 갖고 오면 이런 게 뭐 이것도 스프링에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 스탑워치 객체를 쓰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시간 측정이 됩니다. 구간 1 스탑했죠? 그 다음에 스탑워치 점 스타트 할 때 오버라이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오버라이드가. 아 진짜 스탑워치네. 여기다가 구간이 서비스에서 오버라이드 써야 되나? 하고요. 스탑 해주고 마지막에 요거 점 프리티 뭐 하나 있어요. 점 프리티 프리티 프린트를 딱 하시면 구간이 다 이쁘게 찍혀요. 이렇게. 두 개의 서비스를 만들고 두 개의 다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DB에 쿼리를 넣어서 연동시킬 준비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뭔가 호출이 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웹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컨트롤러에 두 가지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API 버전 1에 유저스 갖고 오는 거니까 get이겠죠? 그래서 get 매핑. 그리고 크리에이트 유저는 주로 포스트를 써요.
자원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 포스트예요. 그래서 포스트 매핑으로 V1의 유저, 그죠?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고, 자, get 유저스부터 볼게요. get 매핑에서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서비스로 호출하네요. 별거 없죠? 가볼게요. 참고로 여기서 가실 때 컨트롤하고 Alt랑 그 친구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디 갔니? 컨트롤 하고 누르면 얘를 호출하는 데 찾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Alt 클릭을 하면은 구현체로 바로 가요. 그냥 별건 아닌데. 갔더니 다오를 가지고 얘를 호출하는데 우리 실습을 했었죠. 상단에 올라가 보니 다오를 이제 상단에 멤버 변수로 선언해주고 파이널이니까 뭔가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것을 롬복을 이용해서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총 3가지 있다 그랬죠. all argument constructor, no argument constructor 다 있는 거, 다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형성자 2개 그리고 required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터 세터를. 근데 파이널이죠. 그래서 얘는 required에 매핑이 되는 거예요. 파이널이니까. 그래서 얘가 에러 없이 뜨는 거고 얘가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여기서 좀 많이 이렇게 헤매시더라고요. 주입을 받았습니다. 주입 받은 거를 find all user라고 선언해서 썼고 받아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스트림 API를 일부러 썼어요. 그때 한번 제가 그 자바의 변경점 설명하면서 스트림 API라는 게 있고 여기에 지금 화살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그 람다식입니다. 익명 함수예요. 익명 함수. 뭔가 헷갈리죠 이거? 이렇게 짜놓으면은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그 일부러 쓰면서 이런 게 있으니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간단히 똑같이 표현하면 로고 찍는 거거든요. 그냥 로고 찍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유저 리스트에 점 해보시면은 스트림이 먼저 나오죠. 이거 말고 포 이렇게 하시면은 향상된 폼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와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는 인트 선언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요 알아서 순환하는 거. 이게 제일 빠릅니다. 성능은. 근데 워낙 요즘 장비들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성능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user dto 뭐 toString 그래서 이걸 로고로 찍든지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로고.info 요거랑 같은 겁니다. 지금 아래 구문이. 요거랑 같은 구문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아래 거랑 위에 거랑 똑같은 거고요. 포이치는 돌아가는 반복문을 표현해주는 그 API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로우로 썼죠. 익명함수라서 여기다 바로 파라미터명을 그냥 정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로우가 뭐 반드시 뭔가 예약어가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쓰기 편한 걸로. 저는 그래서 주로 그냥 그 원래 객체명을 쓰기도 하고 유저 리스트잖아요. 그럼 유저. 그리고 내가 유저만 쳤지만 추천이 몇 개 나오죠. 원래는 DTO잖아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A 이렇게 써도 돼요. A. 아니면 좀 귀찮으면 뭐 데이터 이렇게 써요. 그냥 데이터. 그 안에 있는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출력하는 거를 우리 뭐 많이 쓰는데 폼은 돌면서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출력해버려요. 로고 출력할 때. 그 나중에 끝나면 여기만 디버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석 처리해 놓은 게 또 하나의 스트림 예제인데 스트림해서 점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맵 많이 쓰고요. 필터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 줄이 들어가야 될 때는 중괄호를 딱 넣어주고 그때부터는 이 콜론을 세미콜론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한 줄만 쓸 때는 중괄호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원라인으로도 설계가 되고 그때는 요 세미콜론도 없어도 돼요. 한 줄로 쓸 때는. 요거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는 한 줄이라도 요걸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걸. 그게 좀 잘 읽혀서.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얘는 전체 리스트는 뭐 DB에서 갖고 오든 우리가 뭐 만들어내든 리스트 배열은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갖고 와서 처리하는 건데 DB에서만 우리가 오더바이저를 쓸 수 있는데 이제는 자바에서 스트림 API로 그냥 정렬이 됩니다. 소티드 하면은 우리 오더바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 리스트 안에서 역순, 뭐 그러니까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오더바이 다음에. 그래서 유저 DTO에 있는 네임으로 정순으로 정렬해.
요거가 왜 등장하냐면 JPA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메모리 다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정렬도 돼요. 그러니까 DB는 단순 저장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조인도 많이 하고 힌트절도 많이 쓰고 이러면은 JPA를 쓰는 의미가 좀 덜한데 정렬도 가능하고요. 이건 웨어절이에요. 필터는. 여기다 딱 쓰면 제가 지금 데이터라고 익명함수이기 때문에 명명은 해주면 실제로는 이거 유저 DTO 객체잖아요. 여기서 점에서 패스워드를 갖고 와서 패스워드가 1, 2, 3, 4가 아닌 거를 필터링해. 그러니까 패스워드 1, 2, 3, 4는 제거가 되는 거죠. 뭐 이거 앞에 거를 없애버리면 1, 2, 3, 4인 것만 발라내 이거잖아요.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포문 돌면서 if 뭐일 때는 배열에 또 담아요. 막 애드로. 그렇게 해서 이거 발라낸 다음에 이렇게 뱉어내 줄 때. 이럴 때 그냥 스트림 함수를 쓰면 한 방에 다 끝납니다. 스트림이 좋은 게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한 번만 포문이 수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if문과 포문을 여러 번 써줘야 되잖아요. 이게 3개, 4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고 이걸 다 해석해서 한 번에 딱 한 번만 실행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링 객체 밑에 쓰이는 건 다 반복문이 쓰이는 거고요. 포이치는 뭐 로그를 찍거나 여기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종결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정렬했고 걸러냈는데 뭐 할 거야 마지막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결 짓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포이치도 많이 쓰고요. 투 리스트 이런 것도 많이 써요. 마지막에 이렇게 정렬해서 없앤 거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줘 이런 뜻이잖아요. 스트림은 오픈했다가 뭔가 처리하고 끝내야 돼요. 클로즈 해야 되니까 클로즈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스트림 API를 따로 이렇게 블로그나 가볍게 한번 보시면은 되게 예시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쓰시면 소스가 몇 줄로 끝나요, 그냥. 우리 막 if문해서 배열에 담아서 저 배열에 다시 담아가지고 가공된 거 내어주고 이런 거.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바 8 이상만 됩니다. 8 이상에서는 배열 객체는 다 스트림으로 구현을 하시면은 연습도 되고 좋습니다. 또 많이 쓰이는 게 막 바꾸는 거, 맵 이런 거. 매핑 해준다는 뜻인데 갖고 와서 뒤에다가 뭐 1씩 다 이렇게 더하거나 예를 들면 데이터를 약간 변조하는 경우 이렇게 뭐 개수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get name 해가지고 뒤에다가 뭐 서픽스를 딱 박아준다든지 이렇게 뭐 예를 든 거예요. 그럴 때 맵이라는 것을 변조할 때 이렇게 캐스팅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스를 오픈 소스든 뭐 남이 짠 어떤 일반 소스든 참고하실 때 8 이하에는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긴 한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예제를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포문 돌면서 투 리스트로 그냥 이거 반환하는 거 똑같아요. 얘는 로고만 찍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API라는 거는 사실 본 주제와 상관없지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궁금하다 여기다가 또 물어보면 되겠죠. 자바 스트림 API 예제 만들어줘. 서비스고 파인더 유저로 쫓아가 볼게요. 파인더 쫓아갔더니 자 여기서 재밌는 게 SQL 세션 템플릿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마이바티스. 거기서 이 객체를 아예 제공해줘요. 파이널로 선언해주고 역시나 리퀘어먼트 아규먼트 해주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고 이거를 점을 한번 해볼게요. 딱 점 해주면 나오죠. 셀렉트만 몇 개 볼게요. 그러면 셀렉트도 그냥 셀렉트가 있고 셀렉트 리스트가 있고 셀렉트 맵이 있고 셀렉트 원이 있고 여러 가지 나오죠. 우리 목록 갖고 오는 거는 셀렉트 리스트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라미터만 쿼리 아이디만 넘길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건 뭐겠습니까? 쿼리 아이디랑 파라미터 넘길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서 방식도 있고 이건 좀 복잡하니까 셀렉트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뭐 리스트로 반환해도 되고 뭐 그리고 하나만 갖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딱 우리 상세 페이지 같은 거 그럴 때는 셀렉트 1으로 쿼리를 짜주시면 여러 개가 돌아올 가능성을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리스트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2개 이상 셀렉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셀렉트 1, 셀렉트 리스트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씁니다.
그런 거가 있고 나머지 인서트 마찬가지겠죠. 파라미터 하나짜리가 있고 뭐 2개짜리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예제 안 들었지만 업데이트도 있겠죠. 딜리트도 있겠죠. 나머지는 실습해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전체 조회할 거니까 파라미터를 굳이 주지 않아도 되죠. 그럼 아이디만 던지는 겁니다. 이 아이디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디가 우리가 아까 선언해 놓은 이 파일 안에 있는 아이디인데 마이바티스의 쿼리문 XML은 상단에 매퍼라는 엘레멘트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무조건 줘야 돼요. 그래서 쿼리 하나만 줘도 되고 뭐 쿼리 투뎁스까지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만 쓰겠다 이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붙고 얘를 찾아요. 합쳐진 아이디를 찾는데 언제 수행되냐면 이 스프링이 올라올 때 메모리에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중복된 아이디가 있으면은 떨어집니다. 컨테이너. 네. 그래서 자동 반영 개념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메모리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 녀석을 한 번 더 수행해 주는 거예요. 10초마다 폴링해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그게 시스템웨어의 쿼리 서비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해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웨어의 쿼리 서비스는 그 스펙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인데 직접 구현해도 되고요. 10초마다 뭔가 그 디렉토리를 탐지해서인데 얘는 생각해 보시면 자료로 배포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와르로 배포하면은 그 압축을 푼 형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자르는 결국 자료를 갈아 껴야 되거든요. 장단이 있습니다. 네, 장단이 있고 10초마다 폴링하는 거 자체가 또 코스트니까 그러면서 또 뭔가 자원을 쓰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우리 늘 하듯이 쿼리 아이디를 주석으로 달아줬는데 이거 왜 넣었는지 아시겠죠? 찾기가 불편해요. 아니 뎁스가 나눠져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알아요. 얘에다가 얘를 더해서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 쿼리를 찾고 싶으면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이거를 찾고 싶은 거지. 그거 걸리려고 그냥 주석 달아놓은 거예요. 검색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흔히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오는데 마지막 것만 검색하셔서 찾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얘를 안 썼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파인드만 살펴보면은 파라미터 없었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는 파라미터 타입은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게 리절트 타입, 자동 바인딩. 아까 이제 유성님 물어본 건데 이렇게 셀렉트된 결과가 어떤 타입으로 가야 돼? 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리절트 타입이라는 속성을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 리절트 타입 선언 이거 해놨구나. 없다고 치고 이걸 뭔가 지금 샘플을 받으신 건데 이제 쳐 나가셔야 되니까 리절트 타입 여기다 이제 뭔가 쳐야 되는데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키지가 여기서 구성이 돼요. 점 하면 뜨죠. 베니트 엔터 점 스터디 점 오토메이션 점 그리고 당연히 DTO 있겠죠. DTO 점 유저 DTO 이거 다 뜹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딱 정해주면 컴파일러가 안 나요. 만약에 내가 뭐 카운트를 했어. 네. 숫자를 리턴하고 싶으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티저. 네. 이렇게. 소문 짜도 돼요. 네, 소문 짜도 돼요. 제가 알아서 인식해요. 이건 XML이라서. 그럼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그냥 우리 해시맵, 맵 이거 이렇게만 쓰면 돼요. 맵. 근데 맵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거 좀 강제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DTO로 선언해서 쓰셔라. 그래야 그 유의미하니까.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현재는 여기 아까 카멜 케이스 이런 이름이 길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유저 언더바 네임으로 설계가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쿼리가 들어가요. 그거를 유저 언더바가 아니라 유저 네임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는 게 카멜 케이스 그 트루 조건. 그러면 DTO는 카멜 케이스로 작성하시면 돼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뭔가 제가 설계할게요.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하고 유저 언더바 네임 이었는데 이거를 뭔가 카멜 케이스로 바꾸고 싶으면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고 Shift F6을 누르면 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우클릭해서요. 여기 보면 리팩터링 있거든요. 이름 변경 이런 거 눌러보시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팩터링을 하고 싶으시면은 블럭 잡아가지고 리팩터링 한번 켜보세요. 그럼 아이디가 막 이거저거 추천해줘요. 더 좋은 소스를 마련해주거나. 그래서 저런 것도 조금 편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자랑 타임인데 연결하면 저는 DB 연결하면은 select 일단은 from user my dv.user 뜨고 컨트롤하고 딱 shift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id pw 그죠? 띄고 name 딱 치고 제가 막 name 2라고 쳤어요. 그럼 빨간 줄 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DB 플러그인을 연동을 해두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임 하면 딱 그 색깔이 바뀌죠. 아이디 꼭 넣어야 돼. 아, 꼭은 아니고 여기 아마 그 DB 선택 이게 있을 거예요. 옵션 시험 때부터 계속 나왔죠. 선택 안 했다고. 어디 있었더라. 하여튼 뭐 만들 때 보면은 그 요거 유저 점이 들어가지면 괜찮아요. 제가 그거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쿼리가 돌아가고요. 반대로 아래에 있는 인서트 절은 그러면 파라미터가 들어와야겠죠. 그죠?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걸 인서트 칠 거니까. 그래서 리절트는 없어요. 보이드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개수가 되는데 안 쓰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객체를 그냥 던져줘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쓸 필요는 없어요. 업데이트랑 인서트 딜리트는 다 숫자가 롱 타입이 들어옵니다. 롱 타입.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요거는 뭐 그냥 우리가 친 거니까 신기하진 않은데 아까 이제 업데이트문에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냐 등의 이제 질문에 해당하는 건데 파라미터 타입을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샵 해가지고 그 이름을 그냥 쳐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 DTO 안에 있는 객체의 ID, 패스워드, 네임을 바인딩 해줍니다. 자, 그때 그렇게 하는. 네, 취약점 할 때 우리 요거 많이 나와요. 달러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 이스케이프가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 쓰는 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샵을 써주셔야지 SQL 인젝션을 타입할 수 있습니다. 이스케이프가 들어가서 그 주석을 막 이렇게 강제로 처리하는 그 싱글 커테이션 이런 것들이 무마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쓰실 때는 샵을 쓰시면 바인딩에 취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달러로 쓰는 게 문제예요. 다이렉트하게 다이나믹으로 막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니까 딜리트를 아이디 하나 받아서 지우는 거, 업데이트를 2컬럼만 해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중에 숙제로 이어서 해보시면 CRUD가 완성이 될 거예요. 에러가 안 나시는 분들만 실행을 해보시면 그렇죠? 그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제가 여러분들 거랑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다른데 우리 로그 배웠었죠. 로깅 배웠는데 여기다가 레벨의 루트 인포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제가 밑에다가 컴점 뭐 뭔지 모르겠지만 히카리 아까 커넥션 풀을 디버그로 찍었어요. 이러면 베이스 로그 레벨은 인포인데 특정 패키지 이 패키지를 만나면 디버그로 찍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뭔지 이걸 뭐 외워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컴점 나와요. 저만 나와요. 저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는 외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P 쪽을 특별히 어떤 패키지를 디버그로 하거나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도저도 헷갈리면 루트를 디버그를 해버리시고 본 상태에서 거기 찍을 거를 역으로 갖고 오시면 돼요. 이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낮추고. 그래서 요 절을 써주고 실행을 해보시면 좀 뭐가 다르냐면 지금 뜰 때 짧죠? 짧은데 제가 화면 하나 붙어볼게요. 전체 목록 가져오기를 딱 실행하면 그제서야 커넥션 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런 컴피그가 더 찍히는 거죠. 디버그로 찍혔죠? 아까 히카리 오토 커밋은 트루고 아까 우리 잡아줬던 거
미니멈은 5개, 컨디션 풀, 풀사이즈 10개. 그리고 보이지 않던 히카리 풀 해가지고 컨디션 풀 로고를 계속 찍죠. 현재 상태를.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시려면 저 레벨을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도 쿼리가 안 찍혔네? 오케이. 자, 여기서 하진 않을 건데 이거를 만약에 디버그로 바꾸고 찍잖아요? 그냥 루트 레벨을 쿼리도 찍혀요. 그냥. 그러면 이제 쿼리 찍히는 거 앞에 여기 지금 히카리 풀이라고 돼 있죠? 이걸 역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어느 패키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프트 2개 눌러가지고 히카리 풀이라는 거를 찾아서 그 녀석의 패키지를 정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로고도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정리된 게 이제 저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안 했나? 여기다 안 박았다. 어쨌든 그래서 로그 레벨도 찍을 수가 있다. 쿼리까지도.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요거 갖고 오기 하나 나오죠. 당연하지만 사용자 신규 등록을 호출을 하면 500이 떨어지죠. 이거 지금 저는 아마도 PK 충돌을 났을 거예요. 샘플만 갖고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에러가 나면 그때 찍힙니다. 쿼리가. 딱 해가지고 찍히죠. 그래서 우리 내부 API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로그가 값이 다 바인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또 쓴 거거든요. 스파이 무슨 클래스 드라이버라 그래서 걔는 이렇게 바인딩된 객체를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써주면 뒤에 있는 물음표 말고 바인딩이 끝난 그 상태로도 로그를 찍을 수 있어요. 에러 났을 때. 네. 그래서 걔는 드라이버 이름이 한 번 더 감싸져 있어요. 스파이가 들어가는 적인데 자, 모르겠잖아요? 물어보면 돼요. 마이바티스 디스 SQL 파라미터 로그 어떻게 출력해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하세요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AI에 물어봐 가면서 하시면 돼요. 벌써 대부분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로그 레벨은 이렇게 찍으면 되고. 그래서 별거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지금 이제 인서트랑 셀렉트만 한 거니까 나머지 뭐 업데이트, 딜리트, 구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우땅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특별한 건 없죠. 여기도 써놨지만 JPA가 정답도 아니고 마이바티스 쓰는 것도 정답도 아니다. 거기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하다.